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좀 답답한 심정이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초등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발표를 듣고 갑자기 무슨 일이지? 했습니다. 오래전 아마 지금도 변함은 없을 것 같은데요. 공립유치원에 우리 아이 지원서를 넣고 높은 경쟁률에 결국 떨어지고 집 근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자리가 없어서 이것저것 전화를 돌리며 발을 동동 구르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뉴스를 통해 알게 된 현재 만 5세로 초등 입학을 추진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의견을 내봅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먼저 밝힙니다. 저는 교육자라면 정치에 있어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중립적 견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한국교총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어떤 교육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그저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일 뿐입니다. 교사로서, 아빠로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할 뿐 어떤 편향적인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음을 명시하면서 오늘의 초등사이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학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조기 사교육을 의미할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 1년 일찍 초등학교에 보내면 조기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유아기 사교육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유치원 학비입니다. 그나마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동은 유치원보다 비용이 덜 들죠. 저희 아이도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표현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초등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려면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죠. 유치원 아이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초등학교에 몰아넣는 걸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어려우면 조금씩이라도 재원을 모아서 차근차근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죠. 또 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도 됩니다. 초등학교에 남는 교실이 있으면 그 교실들을 한쪽 복도로 몰아놓고 그 공간을 국공립 유치원으로 활용해도 되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케어하는 유치원 선생님들을 더 많이 뽑아 보내주고요. 유아 교육을 전공한 유치원 선생님들의 학급당 아이들 돌보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은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유치원 선생님 한 분이 담당하고 있죠. 교육 강국이라고 하는 핀란드를 보면 3세 이상 유치원 아이들을 학급당 8명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케어에 있어 배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공교육인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치 1년 빨리 입학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진짜 사교육은 초등 입학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대한민국 학부모라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나마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저녁 6시, 7시까지 돌봄을 해주죠.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 아무리 늦어도 오후 2시 정도면 수업을 마칩니다. 학교 방과후를 해도 3시 정도면 끝나고요. 1학년은 더 일찍 마치고요. 그럼 맞벌이 부모님들은 자녀를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학교 돌봄 교실에 신청해도 모두 다 된다는 보장이 없죠. 결국 사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퇴근 전까지 학원 봉고차에 실려서 수학, 영어, 태권도, 피아노 등을 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 일찍 입학시키면 마치 사교육이 줄어들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유치원은 초등학교보다 방학이 짧죠. 그만큼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날이 초등학교보다 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교육의 문제는 대학 입시와 관련이 있지 영유아기가 너무 길어서 사교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상을 해봅니다. 초등 입학 연령이 1년 빨라지면 가장 호황을 누릴 곳은 초등 입학을 위한 학습 준비라는 명목으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원들만 더 호황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학원에서 글쓰기와 숫자 계산을 익히느라 만 3, 4세 아동들이 많이 우울해질 거고요.
다른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기의 교육 투자가 성인에 비해 16배나 효과가 크다는 주장인데요. 영유아기의 교육 투자가 성인에 비해 16배나 효과가 크다는 교육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오히려 좀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 경제학 이론입니다. 한국에 알려진 건 일본의 교육 경제학자 나카무라 마키코가 쓴 데이터가 뒤집은 공부의 진실이라는 책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이론은 유치원 아동을 초등학교에 빨리 보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육 연구 통계가 나오면 그 통계를 제대로 해석해야 하는데요. 이 이론은 간단히 말해서 교육에 똑같은 10,000원을 투자해도 나이가 어릴 때 투자하는 게 교육 효과가 더 높고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요지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미취학 아동에게 그 시기에 누릴 수 있는 합당한 교육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즉 유치원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을 마련하고 돈을 쓰는데 이 이론을 가져와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다시금 말하지만 많은 미취학 아동이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고 실력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을 양성해서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고 국공립 유치원에서 충분한 재정으로 유치원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투자하라는 의미로 이런 교육 경제학 이론을 가져와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교육 투자보다는 기존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있으니 초등교사도 잉여분이 있으니 어차피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으니 빨리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면 되겠다는 그런 단순한 경제 논리에 마치 교육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 경제학 이론을 가져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교육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이런 연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다음으로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면 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으니 사회 진출을 빨리 할 수 있어서 경제활동 참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 답변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사회 경제 활동에 지금보다 1년 앞당겨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교육 강국이라고 하는 핀란드에서는 9년 교육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초등 6년, 중등 6년에서 12년이죠. 간단히 말해서 핀란드는 15세에서 16세 정도면 졸업을 하고 사회로 진출한다는 거죠. 이제 제 의견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는 건 좋다. 그런데 그 방법이 꼭 만 5세 아이부터 초등교육에 편입하는 방식밖에 없는가? 초등교육을 6년 하지 말고 5년으로 줄이고 중등교육을 6년 하지 말고 5년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죠. 그럼 2년이나 앞당겨집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입시에 빠져 사교육에 허덕이는 기간도 2년을 줄일 수 있죠. 이 2년이 너무 빠른 듯 하면 일단 초등이나 중등교육 중 하나만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엄밀히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사회로 진출하나요? 아니죠. 대부분 가정에서 그래도 대학 교육까지는 마치게 합니다. 즉 사회 진출 시기가 대학 교육 후에 이루어지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 교육을 꼭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4년씩이나 할 필요가 있나요? 대학 교육을 3년으로 줄여도 1년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 졸업할 때쯤이면 학자금 대출로 가득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래도 4년 동안 배울 걸 3년으로 줄이면 고등교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한번 주변에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육에서 전공한 내용으로 사회에서 그대로 직장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요. 그리고 대학교 방학 길지 않습니까? 대학교 교육 커리큘럼 방학을 좀 줄이고 지금부터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4년 배울 것 3년이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교대에 편입해서 들어갔습니다. 교대 편입 과정은 2년입니다. 다른 교대생들 4년 배울 것 2년 동안 많은 주당 수업 시수 채워가면서 배우고 졸업했습니다. 충분히 대학 교육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이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만 5세 아이들을 1년 빨리 책상 앞에 앉히는 방식으로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에서 얼마든지 살펴보면 1년 앞당기는 방식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간신히 유치원에 적응해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을 즐겁게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나이의 아이들을 느닷없이 40분 수업의 책상에 앉히는 그런 희생을
5살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만 5세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이전보다 높아졌으니 취약 연령을 앞당겨도 된다는 논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 능력 높아진 것, 어떤 교육 통계와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이들의 인지력이 과거 우리 세대에 비해 높아졌다는 건 학교 현장의 교육 경험상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교육은 인지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치 IQ가 높아졌으니 초등교육을 시켜도 된다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발달에는 인지 발달, 심리 정서 발달, 행동 발달,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등 모든 발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 초등 1학년 학생들도 연필을 쥐고 글자를 적으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직 신체적으로 소근육 발달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죠. 만 10세까지의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저도 초등교육자로서 절감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때까지의 교육은 정말 세심하고 정교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살핌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보다 많은 인지 발달을 위한 학습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시도와 놀이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시기죠.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단순히 이전보다 인지력이 높아졌으니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된다는 논리는 아이들의 다른 많은 발달들, 심리, 정서, 행동, 신체, 사회성 발달 등을 바라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교육적 접근입니다. 저는 초등교육 전문이지만 늘 강조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취약 전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그 시기에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심리, 정서감, 신체 활동, 타인 관계성들이 거의 평생토록 영향을 주는 시기인데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미취학 아동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나마도 각 가정에서 마치 각자 도생하듯 젊은 학부모님들이 알아서 아이들을 열심히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취학 아동 교육 지원에 대한 고민보다 이제 그 시간마저 초등학교로 입학시켜버리면서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정치적 의도나 편향된 목적이 없습니다. 15년 가까이 초등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한 교육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제가 바라본 그러한 의견을 용기 내어 말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득될 게 하나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교육 철학 때문도 아니고 교육 행정 때문도 아니고 교육 공학 때문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초등교육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이 시기에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정말 신경 써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학교 폭력, 우울, 왕따, 자해, 청소년 자살, 각종 신경증적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 등 그래도 어떻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선 교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신경 써가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걸로 신경 써야 할 걸 하나 더 추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사이다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 느닷없이 오면 언제까지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힘을 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